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제주의 한 폭력 조직원 9명이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경쟁 폭력 조직원 2명을 폭행한 겁니다. 경찰은 집단 폭행을 저지른 9명 중 3명을 구속하고 6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단어는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야기 말씀드릴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좀 어려운가요? 이 폭행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김나연 변호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변호사입니다. 네. 자, 먼저 일반적인 폭행, 이 행위하고 집단 폭행.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 거고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부터 좀 쉬운 것부터 가볼까요? 네.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2인 이상의 다수가 폭행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처벌이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단순히 2인 이상이 가담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할 경우에는 형법상의 특수폭행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에 처해지는 보다 중한 범죄로 오일됩니다. 네. 즉 간단히 말하면 집단 폭행의 경우에는 일반 폭행에 비해서 1.5배에서 약 2.5배까지 처벌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배수 문제를 들으니까 좀 심각하다는 느낌을 들긴 하는데 실제 사건을 통해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됐을 때 법원의 처벌 양형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지난 7월 20대 일당이 가출한 장애 대학생을 상대로 밀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대구지법은 지난달 일당 4명에게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주범에게는 징역 5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징역 3년 6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네. 한편 지난 6월 이태원 클럽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술에 취한 외국인 손님을 폭행해서 실명하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지난달 서부지법에서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상해와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 가해자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그리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고가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그다음 이태원에서 있었던 사건 두 사건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법상으로 이제 특수상해, 중상해, 공동상해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각각의 죄명들이 적용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말씀드린 두 사례에서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전자의 경우는 형법상의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았고 네. 또 후자의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줄여서 폭처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폭처법상 공동상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해에 가담한 사람의 숫자가 2명 이상이 되면 폭처법상 공동상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이 2명 이상이라고 거나 술자리에서 여러 명이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처법상의 공동상해가 되는 것이죠. 공동상해는 그럼 이제 2명만 넘어가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조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특수상해죄는 언제 적용됩니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이거나 네.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예. 형법상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또 폭처법상의 공동상해보다 형량도 무겁습니다. 예. 특수상해에서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반드시 총이나 칼 등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무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데요. 네. 일상적인 물건, 즉 술병이라든가 우산의 뾰족한 부분도 무기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말씀드린 사안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이지만 밀대자루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법상의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은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처법상의 공동상해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구를 들고서 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하게 되면 공동상해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건데 네,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담당하셨던 사건이셨죠? 네. 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면 보통은 좀 나와는 먼 일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예. 요즘 흔히 발생하는 보복 운전이 형법상의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옆에 차선의 차량을 위협한다든지 추격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동차는 본래는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특수상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군요. 네네. 저희 법인에서 다룬 사건 중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급격히 차선 변경을 하자 이에 놀란 의뢰인이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자 상대 차량은 마치 의뢰인의 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의뢰인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의뢰인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네네. 이에 의뢰인이 상대 차량을 추격하다가 충돌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상대방은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 두 사람 모두 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예. 상대방의 거친 운전과 위협이 사건의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과 충돌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명은 특수협박인 반면에 예.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가 된 것입니다. 예. 상대방은 법정에서 저희 의뢰인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고 차선 변경이 필요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 이에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을 하면서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차선 변경을 하며 의뢰인을 위협했기 때문에 협박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 변론을 했습니다. 예. 그 결과 상대방은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반면에 저희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벌금형보다도 가벼운 처분으로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 즉 소송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좋은 결과였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뭐 사고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처벌도 높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차량을 이용해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망 결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이 폭행 사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상해 사건이 있습니다. 공동상해죄는 가중 규정을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한 자체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한 1년 이상이냐 아니면 1개월 이상이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실형이 선고 가능하느냐 아니면 실형이 선고 가능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특수상해죄가 더 무거운 처벌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느냐 또는 위험한 물건, 도구를 들고 상해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특수상해 문제로 가게 되고요. 2명 이상이 개입됐다라고 하게 되면 공동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특수상해보다는 공동상해로 죄명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폭행 유형과 보복 운전까지 김나연 변호사님 이제 법적으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의 법적 조언 하나 해 주시죠. 오늘 폭처법상의 공동상해와 형법상의 특수상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고 운전자라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보복운전이 법적으로는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알아보았습니다. 네네. 운전을 하다가 거칠게 혹은 위험하게 운전하는 다른 차량들을 만나게 되면 안전과 관련된 만큼 화도 많이 나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형법상의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만약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좀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